두 번째로 볼까요? 입지가 A0라고 할게요. A0.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분은 의시더라고. 입지가 A 플러스인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B0인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뭐 그런 건 없고, 예. 우리가 감만 잡으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우리는 입지가 A0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적어도 입지가 A 플러스만큼의 매출이 나오려면 플러스 알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입지가 A 플러스인데보다 입지가 A0인데가 권리금이 더 쌀 거 아니에요. 권리금이 더 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출은 이만큼 나오고 싶다 라고 하면 더 노력을 해야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남들하고 똑같이 노력했는데 남들보다 더 벌고 싶다. 우린 이거 사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둑놈이라고 불러요. 그런 일은 없다고. 이해되시죠? 네. 남들하고 똑같이 해갖고 남들보다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근데 남들보다 안 좋은 상황이니까 돈을 벌려면 플러스 알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플러스 알파의 노력이란 뭘까라는 거예요. 뭘까? 자, 그래서 우린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접근 한번 해볼게요. 12층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고요. 1층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12층이라는 예문을 드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말한 12층이란 1층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을 의미를 해요. 1층 이외의 부동산. 워킹이 없는 부동산을 의미를 해요. 자, 왜 여러분들은 1층에서 부동산 하려고 하세요? 왜? 1층 권리금 비싸잖아. 맨날 저한테 상담하시는 게 권리금이 이렇게 비싼데 고민이에요. 다 이 얘기 하시거든, 오픈하실 때요. 근데 왜 1층에서 하시려고 하세요? 권리금도 비싼데. 그렇죠.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누구의 접근성? 내가 출퇴근하기 위한 접근성? 그건 아니죠. 고객의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1층에 부동산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고객의 접근성을 가지고 1층에서 부동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12층에서 하시는 분은요? 똑같아요. 네. 자, 1층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생각하는 고객이란 매도자나 임대인일까요? 또는 매수자나 임차인일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여기부터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15층도 똑같아요. 여기도 고객이 접근해야 계약이 나오잖아요. 고객을 만나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객이 접근을 하게 하려면 이 사람들은 역시 매도나 임대를 대상으로 해야 될까요? 매수나 임차를 대상으로 해야 될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까요? 매도나 임대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뭘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요. 없어. 왜 없냐면 1층에도 부동산이 널렸기 때문에 간판도 안 보이는 12층 부동산에다가 내 매물을 팔겠다 또는 임대하겠다 내놓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네. 신뢰가 잘 안 가잖아. 그러죠? 그래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12층에서 하시는 분들은 매수자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해요. 오로지 누구만? 매수자나 임차인을 대상. 여기에다 올인을 해요. 올인을 해. 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자, 마케팅은요, 광고와 홍보의 결합이에요. 광고의 홍보의 결합. 마케팅을 하는 광고의 방식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캐시가 들어가요. 현금이 들어간다고. 홍보는요? 안 들어갈까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현금이 한 10억 정도 있으면 중개업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란 뭐다? 내 건강한 신체와 시간이죠. 시간이에요. 시간. 자, 그러면 효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효과. 광고의 효과는 언제 나올까요? 즉시 나와요. 홍보의 효과는? 홍보 말 그대로 간접 효과죠. 간접 효과예요. 매수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12층 부동산은 마케팅에 올인하더라. 그 마케팅은 광고하고 홍보를 결합한 방식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광고를 많이 하는 게 좋을까? 홍보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 우리의 자원은 한정적이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그죠? 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 ROI라고 하죠. Return on Investmen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한 거에 대한 수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광고하고 홍보에 대한 적절한 밸런스를 찾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여기에만 올인해서 뛰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1층 부동산으로 잘 내려가 볼까요? 1층 부동산도 매도나 임대인, 매수나 임차인 고객으로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볼게요. 누구? 1층 부동산은 매도자나 임대인이 많이 올까요? 매수자나 임차인이 더 많이 올까? 사무실에. 얘가 더 많이 와요. 매도자나 임대인이 더 많이 와요. 워킹으로. 그러면 우리는 1층 부동산은 입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죠. 이렇게 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 1층 부동산에 누가 더 많이 온다고요? 매도자나 임대인이 더 많이 온다고. 그러면 누구를 쉽게 찾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매도자나 임대인을 쉽게 찾아오기 위한 수단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맨날 이것만 찾아. 맨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1층 부동산이 매수자나 임차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죠. 그럼 누구랑 부딪힐 것 같아요? 여기랑 부딪혀요. 여기는 밥 먹고 눈 뜨자마자 퇴근할 때까지 이것만 하잖아. 여기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가 이겨요. 당연히. 그래서 얘는 실제 차선이라고.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동산하고요. 부동산 중개업을 한 지 오래된 부동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경력? 노하우? 아니죠. 좋은 매물이 없어. 좋은 매물이 없다고. 그 왜 좋은 매물이 없을까? 매도자나 임대인, 내 고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층 부동산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시작을 하냐? 중점을 둬야 되냐? 이렇게 보면 매도자나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시작하는 게 답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중개보수의 법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천지에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매도나 임대가 없는데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있어요? 없죠? 팔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 사요. 그죠?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서 중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매도나 임대인한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에 실질적으로 키를 주고 있죠. 우리 사실 그래서 일반 현업 부동산에서는 대부분 임대인한테는 중개보수 다 안 받죠. 왜? 날라갈까 봐. 다음에 날라갈까 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사실상의 키를 주고 있기 때문이야.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1층 부동산은요. 매도와 임대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수수료 체제가 매도자와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기본이 공동중개. 내가 희망하면 양타. 수수료가 2배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양타를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늘 수수료가 1이야 곱하기 1. 발전하기가 힘든 거지. 그래서 12층 부동산 하는 사람은 어때요? 맨날 했던 일을 10년 동안 하고 있어. 그래서 손님을
손님 찾아 산만리. 1층 부동산은 임대인이나 매도 고객을 잘 관리하고 있으면 안 찾아다녀. 왜? 알아서들 와. 알아서들 온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부동산 중개업 10년 해봤어. 중요하지 않아. 매수자나 임차인을 대상으로 10년 한 거는 1년 한 거나 10년 한 거나 똑같아. 큰 차이가 없어요. 매도자나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사람은 10년이 지나면 망할 일이 없어요. 망할 일이 없다고. 이게 근본적인 차이의 시작이에요.